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송혜민입니다. 교수님, 네.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국방 관련된 우리나라 기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우선 국방부가 있겠고요. 네. 하지만 방위력 개선, 군수물자 조달,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하나 있죠. 어딜까요? 바로 방위사업청. 네, 맞습니다. 국가 안보의 중요한 산업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이 있죠.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위사업청 강은호 청장님 모셨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위사업청장 강은호입니다. 네. 먼저 경제재민촉에 출연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출연을 계기로 해서 우리 방위사업청이 우리 국민들에게 훨씬 더 한 걸음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좀 방위사업청을 좀 소개해 주시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2006년 1월 1일부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 방위사업청이 출범하기 전에는 이 방위력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무기를 쉽게 생각하면 무기를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를 군에 그 납품을 하는 그 제공을 하는 역할을 각 군의 사업단이 있어서 각 군별로 했었고 국방부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획득실이라는 곳이 있었고 네네. 또 합참에서 관련 부서가 있었고 또 그 계약을 전담하는 국방 조달본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즉 8개 기관에서 맡아서 했던 일들을 통합을 해서 2006년 1월 1일부로 방위사업청을 만들었고요. 그 방위사업청에서 전체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방위사업청이 출범하게 된 법적 근거가 방위사업법인데 네. 방위사업법 1조 2조를 보면 그대로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방위사업청은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바탕으로 방산 경쟁력을 강화해서 자주국방 태세를 완비하고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충하는 데 있다. 방위사업체 존재 이유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 존재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자주국방 태세 완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큰 역할을 해야 되고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자주국방 태세 완비에 드는 일은 방위력 개선 사업을 통해서 무기를 군에 도입도록 하는 일. 그 다음에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충하는 데에는 큰 축에서 두 가지 있습니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극한 기술을 R&D를 통해서 개발한 다음에 무기체계 접목을 해서 우리 군에 좋은 무기를 납품하고 더불어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방산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방위산업 육성도 같이 하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방위력 개선 사업을 통해서 무기 도입하는 일, 네. 그다음에 국방 R&D를 관장하는 일, 그다음에 방위산업 업체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도록 하는 일. 이 세 가지를 담당하는 게 저희 청이고요. 저희 청 직원은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네. 전국부처 중에서 아마 청단위 조직에서 가장 큰 조직에 속하고 1년 예산은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이 국방 예산이 한 50조 정도 좀 넘는데 거기에 네. 21조 정도를 저희 청에서 집행하고 있고요. 하는 일은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 합니다. 네. 네, 2006년 개청 멤버셨죠. 예, 예, 네, 그리고 차장을 지내셨고요. 예. 네, 이 개청 멤버 첫 청장 아니실까 싶은데 맞습니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이 출범해서 올해로 이제 2006년이 그러니까 15년이 지났고 16년째 되는데 내부 출신으로는 제가 이제 처음 청장이 되었습니다. 내부 출신 청장이 되니까 저도 당연히 영광스럽고 기분이 좋고 기쁜데 같이 있는 저희 청 직원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제도 동료였고 오늘도 동료고 내일도 동료의 사람이 청장이 됐단 말이에요. 또 자기들의 실력과 노력의 성과로 청장을 만든 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특별히 더 나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운이 좋은 시점에 차장으로 있다가 청장이 됐는데 청장이 된 거에 그 기반의 거의 대부분은 저희 청 직원들의
함께한 노력의 성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청 직원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할 역할은 우리 직원들이 즐거워하는 그 분위기를 힘으로 모아서 업무 역량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 방위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방위 사업 그럼 저희들이 이제 용어를 네. 구분을 해서 좀 쓸 때 가장 포괄적인 그 단어로 방위 사업이라고 쓰고요. 거기에는 방위력 개선 사업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규모로 그 서브 개념으로 방위력 개선 사업이라는 말을 쓰고 아까 말씀드린 국방 R&D도 같이 들어가고 방산 육성도 같이 들어가는데. 순수한 의미의 방위력 개선 사업은 1년에 한 200여 개 사업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180개에서 210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정부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21조 원 정도의 돈이 투입이 돼서 사업 관리가 이루어지고 또는 국방 R&D, 연구가 발에 또 이제 뭐 또 몇천억 정도 들어가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방산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방산 업체는 우리나라가 법으로 지정된 방산업체는 현재는 이제 87개인데 그게 이제 87개에서 90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1차 저희하고 직접 계약하는 업체들이고 거기에 2차, 3차, 4차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2차, 3차만 따지더라도 한 2, 3천 개는 될 것 같은데요. 예. 와. 국민들께서 좀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는데 우리 육군이 사용하는 무기 체계의 60, 7%가 국산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K라인 자주포 같은 경우는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요. 수출을 많이 하고 또 잘 알고 계시는 전차, K2 전차 같은 경우도 세계 전차를 가장 잘 만든다고 하는 독일하고도 경쟁을 해서도 우리가 이길 만큼 우수한 그 성능을 자랑하고 가성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방위산업 측면에서 보면 얼마 전에 있었던 KF-21 롤아웃 행사를 보시면서 알겠지만 이제 최고 수준의 전투기도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돼 있고 또 잠수함도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고 있고요. 함정 뭐 거의 다양한 분야를 우리 군에서 필요한 무기체계로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또 그 명성을 날리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방위 사업의 규모 이러면 아까 말씀 사업적 측면에서 보면 프로젝트는 한 200여 개 관리하고 21조 정도 투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산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도입할 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상당히 강자로 이제 등극하기 시작했고 국방 R&D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술력은 세계 한 9위 정도, 8, 9위 정도 합니다. 우리 국방 관련 기술의 그 수준이. 와, 정말 기술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 방위 산업 관련된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UAM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항공 우주 관련된 뭐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 기술들도 좀 설명해 주시죠. 핵심적으로 이렇게 보면 무기 체계를 이제 크게 그 재래식 무기 체계 우리가 지금 재래식 무기 체계 다음 것은 이제 핵이니까 우리는 그거는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재래식 무기 체계를 따져봐서 지상, 해상, 공중의 무기 체계들을 따져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에서 쓰는 무기 체계의 대부분의 경우는 97% 우리가 국산화 다 했고 그 대부분의 우리 방산 기업들이 그 기술을 보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앞서가는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의 경우에도 당연히 그 조선 기술은 우리가 세계 최고니까 거기에 필요한 또 탑재하는 각종 무기 체계 그리고 함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일반 그 별로 너무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 민간의 선박들은 무지하게 크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큰 주전자가 어려운 기술은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선박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비난할 텐데 그 뭐 핵심 기술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 설계 기술도 독특하고 뭐 어려운 기술도 있는데 정말 어려운 트랜지스터나 아니면 저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조그맣은 거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기 체계에는 그런 기술이 많이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두뇌에 해당하는 전투 체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국산화해서 조만간에 아마 그 전투 체계 중에 제일 높은 게 이지스 체계라고 하는데 동시에 1000여 개의 표적을 관리하고 그 추적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이지스 체계까지도 개발하는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고 공중무기 체계는 아까 뭐 가장 대표적으로 KF-21 이제 롤아웃 행사를 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미 놀라고 있던데 최고 수준의 그 항공산업 대열에 한국이 진입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이전에 전투기를 만들었었던 나라 이외에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전투기를 만드는 실제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례는 한 8번째 사례에 속하지만 그 이전 7번째 나라는 그 이미 전투기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술력을 갖춰서 우리 스스로 최단기간에 한 가장 성공적인 나라가 우리나라고 우리 방위산업입니다. 네. 야, 정말 자부심이 듭니다. 그렇군요. 차장으로 계실 때 예. 통합 사업 관리 체계를 만드신 거나 원가 구조 개편했던 게 이 방사청의 모습을 혁신적으로 바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 내용이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한 거라기보다는 전임 청장님께서 워낙 출중하셔서 방향성을 많이 제공하셨고 저는 실무를 하는데 역할을 한 것뿐인데 먼저 교수님 말씀하신 저희 청이 출범할 때 IPT라고 해서 통합사업팀 제도는 도입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통합사업팀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분산돼서 8기관이 했던 일들을 하나로 모아서 실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예산도 집행하고 계약도 하고 실제 현장에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일, 관리하는 일까지 다 하는 게 그 한 팀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었는데 청이 출범하면서 조직을 사업 관리하는 부서하고 계약을 관리하는 부서로 분리를 해놨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지금은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그 저희 청에 대해서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데 방산하면 가장 쉽게 붙은 게 비리. 꼭 일반 용어처럼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를 도입해서 사업 관리하는 사람들은 사업만 관리하고 계약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사업 관리 내용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또 이렇게 게이트 기표처럼 체크하는 그런 형태로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업하는 분들이 그 기업이나 R&D 하는 분들하고 많이 토의하고 고민하고 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약이 돼야 실제 일이 시작되는데 계약하는 분도 또 처음부터 다시 봐요. 기간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등이 막 생겨요. 계약자와 사업자의 시각 차이로 인한. 근데 미리 토론하면 사전에 사업 계획을 할 때 미리 토론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늦게서 토론하니까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기술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하는 일은 시간도 돈입니다. 시간이 실력이고요.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과 계약을 통합을 해서 한 부 단위 내에서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서 초기 단계부터 사업적 쟁점과 계약적 쟁점이 같이 논의돼서 하게 하니까 일단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예산 집행률이 이쪽 분야 예산 집행률이 과거에 제가 99년부터 이 일을 해왔는데 예산 집행률이 최종 연말이 되면 94%, 94.9%, 94.5%가 막 환호로성을 질렀어요. 근데 사업과 그 계약을 통합을 해서 일을 하니까 2019년도 그냥 몇 개월 사이에 달성한 성과로도 96.9%로 올라갔고 작년에 98%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올해 목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가 100%라고 막 큰 소리 치고 싶은데 그거는 안 될 거고 사업을 하다 보면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또 R&D 개발을 하다 보면 뭐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겨요. 그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뭐 해외하고 또 협력할 일도 생기고 그러면 지연되고 하다 보면 돈 집행 다 못하는 일들이 생기고요. 또 뭐 또 어떤 민원적인 요소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는 등쪽으로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합의 효과가 이제 교수님 지게 주셨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원가 제도로 하는 것은 우리 기본적으로 방산 분야 원가 제도는 어떤 것이 기반이 되냐면 일반 민수 시장에서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그 경쟁에서 이렇게 시장에서 정해지잖아요. 이쪽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이 수요 독점, 공급 독점 그래요. 수요 독점은 정부 이외에는 무기를 사는 데가 없어요. 팔아서도 안 되고 공급자도 하나 또는
소수의 공급자만 있습니다. 아무데나 생산해.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가격이 어떤 조치를 했냐면 실발생 원가를 인정해주는 형태로 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과거 지금까지 유지되는 원가 제도에 그 원가를 따져가지고 이윤을 보태주는 형태인데 원가 제도의 근간은 발생한 대로 다 준다 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를 낮춰야 할 일이 없죠. 원가가 높아져 갚는 이윤율을 높고 네. 그런 부분도 있는 데다가 기업이 원가를 낮추면 정부가 무슨 일을 했냐면 거래 실력가다해서 향후에 그 가격을 떨어뜨린 네. 가격으로 사버려요. 아. 그러면 기업의 혁신의 성과물을 정부가 뺏어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지 아니하는 네. 제도를 유지했던 거고요. 근데 이거를 근본적인 틀을 바꿔서 방산업계 분야마다 발생하는 평균 원가에다가 네. 이윤을 준다. 붙여서. 그러면 네. 혁신의 성과물은 기업이 가져가면 됩니다. 실수를 해서 기간이 늘어나면 책임지시고 네. 그럼 책임지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 표준 원가 제도나 이런 그 표준 사람이 투입된 걸 공수라고 하는데 표준 공수나 거기에 드는 노임 단가나 이런 부분을 적정선으로 설립을 해서 책정을 해서 기업을 혁신을 유도하고 혁신의 성과물은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이 기업 발전과 재투자로 이어지게 할수록 하려는 제도가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네. 원가제도 혁신이 작년에 마련이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약 5년간의 시범 기간을 거친 다음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려고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방위산업발전법이 시행이 예, 됐잖아요. 예. 어떤 내용인지 실제로 어떤 발전들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상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 그 전에 있었던 법률의 규제적인 요소보다는 그렇게 일동으로 되기 위한 지원적 요소, 네. 격려하는 요소를 담았던 겁니다. 네네. 일테면 가장 대표적으로 국가정책사업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정책사업을 지정하면 대규모 사업이나 어려운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면 그 사업이면 방산업체가 맡아서도 제일 큰 부담이 계약 기간을 못 내면 지체상금을 매겼어요. 그 지체상금이 어떤 경우는 사업비 반을 지체상금을 때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체상금 수정계약도 쉽게 해주고 지체상금을 거의 없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의 제도들. 네. 그 다음에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부품 국산화나 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권장하고 거기에 관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그 법에 담았습니다. 정말 발전에 큰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이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두 개 법이 있는데 이 네. 두 개 법이 올해 2월과 4월에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결합이 되면 네. 이제는 똑똑한 2등에서 네. 퍼스트 무버 추격층에서 그렇군요. 선도형으로 네, 우리 네. 방위산업이 전환돼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방위산업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크게 바뀌고 있고요. 바뀌고 있죠. 초반 2등에서 음. 퍼스트 무버로 예. 바뀌고 이제는 있는 1등으로. 상황에서 네. 네, 우리 4월 9일 날 음. 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음. 이 첫 선을 보였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의미가 굉장히 남다를 거라고 네네. 판단이 되는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KF-21의 경우에는 아마 제가 그 뒤로 외신에서도 이제는 한국이 항공산업의 초인류 그룹에 이야. 진입했다라고 네. 평가해 주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전투기는 초첨단 핵심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그 자체가 거기에 2014년, 15년 막 한참 우리 전 국민한테 시끄럽게 알려졌던 4개 항정 장비들, A4 레이더 뭐 이런 것들마저도 다 국산화해서 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력을 세계의 최고 수준이라는 걸 입증한 거고 말씀드린 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전에 항공기 전투기를 만들지 못했던 국가적. 만들지 않았던 나라 중에 최초로 전투기를 만드는 와, 나라가 됐다고 최초로. 하는 것.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산업적인 의미에서 보면 일자리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5년간 2015년부터 실제 그 개발 일을 했는데 네. 5년간 일자리만 해도 한 15,000개 이상 창출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이 양산까지 가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2차, 3차, 4차 협력업체까지 하면 그런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것이 미래에 대비해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 대부분의 공군 무기 체계에 유도 무기를 다 해외에서 도입했어요. 우리가 전투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을 해도 장착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장착할 수 있는 무기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KF-21은 4.5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4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의 가장 큰 차이는 항정잠의 발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스텔스 기능이 얼마큼 있느냐인데 우리는 4.5세대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완벽한 5세대에 속하는 그 뭐 F-35의 그 급은 아니지만 발전 가능성을 확실히 담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향후의 무기 체계의 발전은 아까 UAM도 말씀하시는데 맨드, 언맨드 팀, 유인과 무인의 결합. 네. 이 전쟁이 이루어질 거래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G함과 같은, G선과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 KF-21이 하고 다양한 무인기를 결합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틀도 이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확장성, 발전 가능성, 미래 대비 이런 측면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방위 산업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일자리 어마어마한 것 네, 같아요. 큰 기대가 와, 됩니다. 또 기술력도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큰 깨달음을 또 얻고 갑니다. 최근 3, 4년간 국방 R&D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해서 기술력 증진에도 많이 기여를 했고 네. 방산 수출 순위에서도 과거에 한 20한 1, 2위 했던 게 네. 방산 수출 순위도 10위권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세계 경제 시장에서. 제 개인 목표는 2, 3년 이내에 세계 한 5, 6위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기반이 많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활동 열심히 하고 네. 있고 네. R&D 현장에서. 오늘 청장님 출연해 주셔서 적어도 우리 경세재민 촉 시청자분들은 오해를 인식이 푸셨어요. 바뀌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꼭 나오셨네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이 방위사업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향후 계획과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국방 R&D 쪽에 돈을 많이 투입해서 1등 전략을 갈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기업 간의 역할 분담 체제가 R&D 체제가 무지하게 협조적이면서 선진화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저희들 일하는 자세가 네. 1등 전략에 맞게 규제적인 요소가 아니라 조장을 하고 지원해주고 가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우리 업무 행태나 태도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 이게 제 목표고요. 향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산하면 비리하지 말고 방산하면 피땀 눈물, 피땀 눈물. 열정, 아우. 열정.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네. 그 현장에서 일하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진짜 피땀 눈물 흘리면서 기술 개발하고는 연구진이 있고 방산 현장에서 무기 체계를 생산하는 분들이 있고 아시다시피 위험성도 있거든요. 네네. 무기라는 것 자체가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그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국민들께서 채찍도 어떤 때는 있어야겠지만 좀 더 애정어린 그 어떤 격려, 애정어린 지원 이런 걸 좀 더 많이 해주시면 더 짧게 단기간에 성과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저희 알겠습니다. 경세재민은 박수를 보냅니다. 네, 아이, 응원하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정말 많은 오해를 풀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K방사는 이제 피땀 눈물로 이름 지어질 것 같은데요.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함께 평화를 지키는 방위산업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